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상권에 대해서는 그 교재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 제가 특히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은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설명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전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보통 설정하는데 토지에 그 토지의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에서 그 지료를 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 지상권이면은 지상권자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어, 물권 법정주의의 위배 요소가 있다는 학설도 있지만 이것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상권도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 30년, 15년, 5년 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양도를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임대도 마찬가지고 지상권자는 마음대로 양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상권 존속 기간이 종료됐을 때 지상물이 남아 있으면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부하면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 그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 뭐 2년 이상의 그 지료액이 연체됐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편면적인 강행 규정입니다. 예, 지상권자에게 이 법조항에 규정된 바보다 더 불리하게 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상권은 그 토지 표면의 토지의 일부만에도 설정 가능하지만 또 그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경우에 그렇죠. 예, 그 등기리에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지상권, 소유권 이외 권리니까 을구에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 목적은 이런 지상권 상하의 토지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특히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등기 목적에는 그냥 지상권 설정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 지상권이라는 게 물권 법정주의니까요. 지상권의 종류 중에 이제 구분지상권이 있는 거니까 그 목적 지하철도 소유 범위 이 지하철도에 편입되는 면적 남쪽 100제곱미터의 평균 해수면 기준 3m부터 마이너스 16m 사이 예, 평균 해수면 3m니까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에선 지하인 경우가 많겠죠. 그다음에 예, 존속 기간 뭐 지하철도 존속 기간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상권은 이렇게 그 지상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 없이 둘 다 없이 성립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187조에서 187조에 의해서 성립하는 건데요. 그 366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공부할 것은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정지상권을 법지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 366조를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6조 저당권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자, 이게 366조의 법지입니다. 관습상 법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중 어느 하나에 관한 매매, 강제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관습상의 지상권, 뭐 관습법상이나 관습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366조나 관습상이나 둘 다 이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죠. 그다음에 366조의 법진은 임의경매, 즉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관습상의 법진은 그 이외의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나 강제 경매나 이런 경우, 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예,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죠.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366조의 법진 보통 토지와 건물의 그 공동 저당권이 둘 다에, 그러니까 5억 원을 빌려주고 뭐 토지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또 같은 피담보 채권으로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이렇게 그 저당물이 두 개 이상인 경우를 공동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설정된 경우에는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보통 양자 모두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때 토지와 건물은 일괄해서 경매 목적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A라는 사람이 경납받고 건물은 B라는 사람이 경납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둘 다가 하나의 단위로 경매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366조의 법진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주로 발생하죠. 왜 하나에만 설정하냐? 보통은 건물은 있기는 있었는데,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긴 있었는데 뭐 무허가랄지 해가지고 이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366조의 법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동의를 할 것. 근데 관습상 법지는 소유권 변동 당시 소유자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소유권 강제 경매에서 소유권 변동 시는 뭐 매각대금 완납 시 전부 다 냈을 때,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366조의 법지에서 성립 요건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설정 당시에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죠. 아예 그 건물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건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안 갖췄다. 그러면은 그 기둥과 주벽, 지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건물의 규모, 종류를 그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면은, 예, 그때는 그 성립이 가능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예.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바뀔 당시, 그러니까 매각되고 완납 시에는 이 건물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가지고 건물로서 볼 수 없다면은 법지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 설정 후 매각대금 납부 전 건물이 개축, 증축, 재축, 신축된 경우, 예, 그런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존재했던 이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네, 이제 그 존속 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개축이나 뭐 증축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의 표제부의 변경으로 가능하죠. 건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재축, 신축은 이런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건물이죠. 새로운 물건이죠. 기존 등기부는 이제 폐쇄하고 새로운 등기부에 등기를 격려하고 하는 건데, 그 새로운 건물도
그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새 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 철거되고 새 건물 신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건물에다가도 저당권을 또 그 동순위에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한 신축 건물을 위한 신축 건물은 법지를 가지지 못합니다. 공동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신축된 경우에는 안 되는데 그냥 토지에 관해서만 설정됐다가 신축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 이렇게 구별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관습상의 법지에서는 소유권 변동 당시 이제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데 근데 강제 이제 경매 절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강제 경매 절차는 아까 소유권 변동 당시라면은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했는데 강제 경매를 하려면은 그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법원에 신청 이유에 있다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은 그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합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탁. 그래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걸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는. 매매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시인데 강제 경매 때는 압류의 효력. 왜냐하면은 그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거가 되겠죠. 토지든 아니면은 뭐 건물이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제 경매 절차에서 법지 성립 여부 기준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동일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간이라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다. 예, 앞서서 제가 이 매각대금 완납시인 듯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닙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때, 경매 등기가 기입됐을 때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게 압류 등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또 강제 경매로 인한 압류 전에 저당권이 미리 그 전에 설정되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 동일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소유자가 동일이 아니었다가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게 돼서 그 건물에 그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돼서 토지의 저당권을 가졌는데 그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죠. 두 가지는 압류 효력 발생하는 때 또 그 전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을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로 앞당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약정이나 토지 점유 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었을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뭐 토지만 팔면서 건물은 내가 이 건물은 그 뭐 2년 후에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서 뭐 2년 후에도 계속 그 법정지상권을 가지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그 의미입니다. 또 그 366조의 법지가 긍정되는 예를 또 보면은 그 공일인 소유의 그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때 건물 양수인도 낙찰자의 토지 소유권 취득 시에 366조의 법지를 취득합니다. 이런 경우도 책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상의 법지의 예로는 또 그 인정되는 예로는 그
갑과 을이 대지를 구분 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배웠죠. 근데 갑이 그 내부 관계에서 자기 소유인 그 대지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에 을이 그 뭐 경매를 통해서건 아니면 그냥 그 갑과의 합의를 통해서는 물론 더 그렇겠고 경매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의 지분 대지에 관한 대지 전체에 대한 갑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되는 예로 366조의 법지의 경우는 이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축에 이렇게 동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건축하려면 하시오. 근데 건축에 동의했다고 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 이전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건축이 개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나 건물 좀 설정하겠습니다. 저 건축하겠습니다 하니까 저당권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관수상의 법정 아니 366조의 법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관습상 법지가 부정되는 예로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의 가등기가 격려되었고 그 뒤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하면 안 되겠죠. 형식상은 뭐 그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그 동일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에. 하지만은 이런 경우면은 그 가등기권자의 이 담보권을 그 침해하는 셈이 되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부정되는 경우 또 다른 뭐 책에 다른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매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기존의 공유자들 간의 그런 공유물 관리에 관한 합의의 내용으로 그 건물은 공유자 1인으로서 그 공유지에 세워서 계속 그 가지고 소유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에 그러한 합의가 이제 자기가 그 토지 지분을 매도했을 때도 그 매수인에게도 그 합의가 원칙적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공유자들 간에 이런 합의는 승계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니까요. 승계돼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은 아니죠. 토지 공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366조 법지하고 관습상 법지하고 공통사항 보겠습니다. 우선 존속 기간은 그 30년, 15년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5년은 그 공작물인 경우에 적용되니까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죠. 법정지상권은 건물만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토지 부분, 꼭 건물이 서 있는 꼭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 부분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지료는 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 그러니까 뭐 토지 소유자도 원고가 될 수 있고 건물 소유자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료 결정의 소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는 대세효가 있습니다. 등기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다음에 한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피고로 지료 결정의 소가 아니라 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선결 문제로 이제 지료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지료를 얼마로 하니까 이거 얼마를 내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 경우에는 대세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료 결정 의소를 제기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건물과 분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건물과 함께 양도 시에는 물론 분리 양도 시에도 물론 등기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계약에 의한 법률 행위에 의한 양도니까. 그다음에 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도 역시 그 지역권 지상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니까 이것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와 더불어 을구에다가 등기도 이전 등기도 더불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을구가 아니라 이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지상권 이전 등기는 이 토지 부분에다가 토지의 을구에다 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그다음에 이 존속 기간이 만료하거나 그다음에 포기를 하면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얘는 드물지만은 토지가 멸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락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에 오랫동안 잠겨가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멸실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도 소멸이 되죠. 근데 건물이 멸실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바로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신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니까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었다면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겠죠.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지상권과 더불어 설명드릴 게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물권이긴 한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물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받드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등기 없이 취득을 하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취득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사 주재자는 종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득하느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면은 분묘 기지권이라는 걸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자기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면은 또 토지 양수인에게 분묘 기지권을 취득을 합니다. 양수인은 이제 토지가 된 그 토지의 상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마음대로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은 또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를 해야지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하고는 좀 다른 거죠. 소유권의 시효 취득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런 사정이 없으면은 지금 존속 기간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계속 존속합니다.